최근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이 인근 배수로 준설 공사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곳곳이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해리면의 한 밭에서 80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상고등학교 자율형사립부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중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상당수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이 인근 배수로 준설 공사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덕천면 중앙배수로 인근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재배되고 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대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배수로에서 물이 넘쳐 하우스까지 들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박들이 모두 3분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만 40여 동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수억여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인근 배수로 준설공사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침수 피해 발생 전부터 배수로 준설공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수로 정비를 안 해가지고 배수로가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배수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냐면은 400mm 가까이 와도 배수가 잘 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배수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30mm가 와도 우리가 이런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인건비 정도는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됩니까?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참 답답합니다. 배수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준설 작업이 늦어진 것이 침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전부터 준설 작업이 시작됐고 당시 1시간당 강우량이 50mm에 육박해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순간 시우량이 50mm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로 단면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용량이 일시에 달라들어서 그 역류 현상 때문에 침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좀 주장한 부분하고 약간 상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배수로는 최고 강우량 기준 20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로 설계를 최고 강우량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제 지역 곳곳이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김제시 쓰레기 문제의 현주소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김제시 불양면의 벽골제 권역.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벽골제 시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감상하기도 전에 마주하는 건 쓰레기 더미. 분리수거도 안 된 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5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고 이제는 글로벌 육성 축제의 반열에 오른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장소인데요. 쓰레기가 이처럼 수일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벽골제로를 따라 이동한 지 불과 200여 미터. 켜켜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또 나타납니다. 차량을 타고 이 지역 실태를 더 살펴봤습니다. 지나는 도로변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쓸모없는 전기장판에 돗자리, 심지어 과일줄을 담았던 통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파출소 한가운데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은 채 버젓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방치된 곳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쓰레기는 매캐한 냄새를 내뿜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막 자가용으로 막 아무렇게나 타고서 다 여기다 갖다 놓네. 여기 가다 보지만 막 길에 가서 막 많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안 가져가. 6봉지, 7봉지 지금 쌓여 있어요. 네. 안 가져간다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저도. 안 가져간다고? 네, 내놔봐야 안 가져가니까. 김재 씨는 음식물 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용역과 비정규직 채용 등을 두고 최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지난주 환경미화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먼저 시내부터 면 단위 지역까지 차례대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된 것이 좀 한 달 정도 되죠. 이제 근무를 안 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토요일날 직원들 시켜갖고 일부 수거를 하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저희 타결이 돼서 시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해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김제시 쓰레기 관리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쯤 고창군 해리면의 한 밭에서 80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한 심정지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을 참고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5일 전북 지역 대부분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무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주와 정읍 등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군산과 장수 등 2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상 고창군수가 직접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 군수는 지역 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돌며 운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칙과 같은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창군은 폭염 기간 재난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으로 인한 수인성 식품 감염병 발생 예방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시설 등 특별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생 상태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5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대법원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할 방침입니다. 남원시는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수치를 측정해 농도에 따라 색상으로 표현하는 시설입니다. 남원시는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확인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측정해서 그 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민들이 미리 대기 오염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읍시 새마을회가 최근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항일운동은 못했어도 극일운동은 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도 요구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살려고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종속국을 만들려는 일본에 대항해서 제2의 국산품 애용이라는 그 새마을 운동을 다시 전개를 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서울 인문학 캠프를 가면서 서울 별마운동 가보고 많은 체험을 해서 되게 좋았고, 마지막 인문학 캠프가 끝났을 때 불매운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일본 물건을 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내년 2월 운영 예정인 서울장학숙 이름을 9일까지 공모합니다. 서울장학숙 이름 응모는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김제시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정북경찰청은 도내 청문감사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용식 청장과 청문감사관 15명 등은 지난 2일 경찰청장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청문활동과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청문감사관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조 청장은 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청렴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진행합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순창 군민인 성인 9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흡연과 음주, 식생활, 비만 및 체중 조절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순창 군민 건강 증진 정책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사람 체온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열사병 위험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구름만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나 동해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차츰 거세지겠습니다. 선박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더위의 기세는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꺾이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정도의 소형급 태풍으로 수요일 밤 사이 남해안에 상륙한 뒤 그 후 내륙을 관통하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경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Hi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You're beautiful, every little piece, love. Don't you know you're really gonna be someone? Ask anyone. And when you find everything you look for, I hope your love leads you back to my door.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